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 주요 이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11월 주가 랠리는 연준의 금리 인상 동결의 가능성에 베팅을 했는데요. 나아가 투자자들은 벌써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김용갑 특파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용갑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현지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의 경제가 불황을 겪든 아니든 기준금리는 곧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인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내년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약 60%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인 10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내년 5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약 29% 수준에 불과했는데 한 달 만에 2배 가까이 뛰면서 이제 시장의 대부분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5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연말까지 총 4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준의 경기 둔화 노력에 대한 기대감은 최근 증시에도 반영돼 S&P 500을 이달에만 약 9% 상승시킨 바 있습니다. 또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 베팅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장기 국채금리가 단기 국채금리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로 간주되면서 투자자들은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투자자들은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다시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누버거 버만의 타노스의 바르다스 글로벌 투자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되어도 경제가 좋아질수록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줄어든다면서 소비자와 기업은 고금리 체제에 이미 적응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느 순간 때가 올 것이라며 언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내년 5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중소은행들의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투자은행 KBW는 미국의 지역은행 3곳이 대형은행에 인수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KBW는 코메리카, 자이언즈, 퍼스트 호라이즌 등 3곳의 지역은행이 더 수익성이 있는 경쟁업체에 인수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W의 크리스토퍼 맥그레티는 자산 규모 800억에서 1,200억 달러 사이의 중소은행들이 특히 위험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들이 자산 100억 달러 이상의 은행그룹 가운데 구조적 수익이 낮아서 향후 규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미국은 은행권 파산과 예금 인출로 인해서 관련 규제를 재정비했습니다. 글로벌 은행에 적용하던 조치를 자산 규모 1,000억 달러 이상인 은행까지 확대하는 등 조치가 실행된 바 있습니다. 중소은행들도 새로운 규정과 상업용 부동산 대출 손실에 대한 우려로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올해 들어서 중소은행들의 주가는 21% 하락했지만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주가가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KBW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자산별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은행권이 나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억에서 500억 달러, 그리고 500억에서 800억 달러, 그리고 1,200억 달러 이상 이렇게 세 그룹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800에서 900억 달러 자산을 보유한 은행들이 자산 1,000억 달러에 도달해서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한편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10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10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해서 5.6% 감소한 연율 67만 9천 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4.5% 감소보다 실제로는 감소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전년과 비교해서는 17.7% 증가했습니다. 신규 주택의 중간 가격은 40만 9천 달러로 직전월인 41만 8천 달러에 대비해서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뉴욕 증시는 최근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최고치를 찍고 하락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우지수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4주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56.68포인트, 0.16% 하락한 35,333.47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8.91포인트, 0.2% 하락한 4,550.43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83포인트, 0.07% 하락한 14,241.0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주요 글로벌 뉴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이 더 연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주요 글로벌 뉴스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휴전이 이틀 연장됐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양측의 휴전을 중재해온 카타르 외무부가 휴전을 이틀간 연장하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4일 오전 7시에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나흘간의 휴전은 30일 오전까지 이틀 연장됐습니다. 앞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인질을 3명을 석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 인질 2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60명을 석방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럽중앙은행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발언에 나섰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의원회의에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치는 이 다양한 요인을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물가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앞으로 몇 달간은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오래 현재의 금리를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